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운산 둘레길 지킴이 봉사대 사무국장 황금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가 있고 자연이 아름다운 유황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례는 유황골의 소개, 그리고 유황골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유황골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 그리고 공사 전후 비교, 그리고 바람직한 시공 사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유황골의 유래입니다. 이 왕이 머물다 간 그곳인데요. 이 유황골은 이제 예로부터 백제시조 온조왕과 그리고 고려시대 태조왕건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하여 유황골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황골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물소리를 들으며 한양으로 넘어가는 선비길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 유황골은 선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주막이 아주 번성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감 있는 인초동 유황골로 진입하는 마을 입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유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인초동 마을은 어느 선인이 지나다 이곳은 어진 이들이 많이 나온다 해서 어질 인자 그리고 곧 첫자를 사용해서 인척골 마을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척골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고시나 사시 이런 패스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유황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유황골은 해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많은 인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유황골 봉사대, 그리고 여기 인초동 노인회, 그리고 소방대, 의용소방대, 그런 여러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름다운 유황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산불 방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주 크게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안성 시민뿐만이 아니고 경기 남부 근처에 천안이나 아니면 수원, 그리고 광교, 동탄, 분당, 판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이 안성시 둘레길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반환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곳 유황골이 그전에는 산이 사유지기 때문에 등산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유지를 개방을 하고, 그래서 유황골, 서운산 정상, 그리고 청룡사로 이어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등산 코스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골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유황골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입니다. 이곳 유황골은 역사와 유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있습니다. 안성시의 휴식처로서 안성시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유황골은 이렇게 원시림이 유지되어 있는 듯한 이런 아름다운 계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황골을 걷다 보면 내가 대자연 속에 있는 듯한 되게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 유황골에는 그런 대자연뿐만이 아니고 일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나 중태미, 꺽지, 그리고 도롱뇽 등등 이런 각종 깨끗한 물에 사는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 계획되어 있는 방법으로 도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이런 동식물들이 모두 살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아름다운 유황골이 골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폭우가 내렸을 때 서운산 산자락에 있는 물이 모두 다 유황골로 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면 통로 암거를 설치해서 수로를 낸다고 해도, 그래도 수로가 만약에 막히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댐 역할을 해서 이제 고속도로 상부로 물이 범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유황골의 이제 평시의 하천 계곡의 사진이고요. 이게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이런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유황골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계곡은 뭐 경기 남부 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계곡일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뭐 한 5년 미만 주기로 이 서운산에 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큰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네,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무서운 양의 물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되게 막 겁이 날 정도로 네, 그렇게 무서운 양의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있는 암거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 암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교량화 시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공사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법은 이 PC-암거 시공법이라고 해서 시행사에서는 통으로 콘크리트를 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유황골 계곡을 다 드러내고 물기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시공법은 도심에서 대형 하수로나 그리고 어떤 복개청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공법이지 이런 유황골 같은 이런 자연에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하면 자연 훼손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전후 비교를 보면 이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공사 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유황골은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이제 공사 후에 이 암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렇게 황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볕도 들지 않고 이곳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폐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교량화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시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의 룩셈부르크 아돌프 다리인데요. 유럽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자연을 아끼고 생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다리 밑으로 이제 어떤 산책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이 교량과 이 산책로, 이 숲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교량에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와 같은 아치형 교량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경남 산청의 내원사 교량입니다. 이 교량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 밑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이쪽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뷰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도 통과가 가능하면서 그리고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3교의 사례인데요. 홍해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아치형 교량을 홍해교라고 합니다. 무지개 홍자, 무지개 예자, 교량 교자를 사용해서 이 무지개 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유황골 계곡을 다 파헤쳐내고 PC-암거 공법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건 서울 춘천고속도로 월문사리의 사례인데 이 사례를 예로 든 이유는 지금 이 산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황골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터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박스 암거가 설치되기로 처음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이나 이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결국에 산악지형으로 암거 길이가 상당히 길고 여긴 70m라고 나오는데 저희 유황골은 거의 한 200m 가까이 됩니다. 네, 길고 그리고 수로 암고 역시 포구에는 이 양쪽 산 능선으로부터 과다 우수 유입에 따른 고속도로 자체의 교통마비와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공을 맡은 시공사에서는 박스 암거 계획을 철회하고 그리고 교량으로 시공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자연과의 공존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있어야 되고 동식물 또한 자연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현대 문명의 발달로 계속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더 이상 인간은 이 자연 속에 살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곳 유황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도롱뇽 알인데요. 이 도롱뇽 알은 흔히들 환경의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 주변에 이 도롱뇽 알을 볼 수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그곳은 아직 오염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당신 집 주변에서 이 도롱뇽 알을 볼 수 없다면 불행하게도 그 집 주변은 상당히 오염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법을 지금 현재 바꾸지 않으면 이런 도롱뇽 알이라든지 이런 일급수에 사는 동식물들, 이런 동식물들은 더 이상 이곳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설계안을 바꾸고 교량화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구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연을 생각하면서 이런 개발 행위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